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까지 봤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계가 어떻게 회전하는 전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것이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미분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현대 물리에서 우리가 지금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천재들, 최근 현대에 최근 우리가 가장 물리 과학자 중에서 물리계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 중에서 가장 천재다. 천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군가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천재였다 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여러 명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머리 하얀 사람 있죠? 머리 하얗고 뽀글뽀글하고 누구죠? 네,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 천재 중에서 대명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똑똑한 과학자야? 누가 제일 과학자를 떠나서 누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천재였나? 가장 똑똑한 천재였나 하면 정말 천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우스도 정말 천재고요. 완전 천재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후레 같은 사람들 굉장히 천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아인슈타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과 여러분들이 다른가요? 아인슈타인 정말 천재죠. 정말 천재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천재예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 지능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건 뒤로 하고요. 그 아인슈타인이 정말 존경한 인물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자기 연구실에다가 방에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정말 존경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아인슈타인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긴 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우스라고요? 패러데이라고요? 아닙니다. 누구냐면 맥스웰입니다. 우리가 전자기하에 가장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맥스웰 이퀘이션이 전개와 자개의 모든 특성들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 방정식이 전개와 자개라는 것들을 모두 표현한다고 했고요. 제가 초반에 전자기학 2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맥스웰 방정식이 결국엔 예측하는 것이 전자기파를 예측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것이 뭐였죠? 전개와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흘러가는 파동인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공간에 전자기파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관측할 방법도 없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전압도 측정하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전자기파를 측정해서 안 것이 아니라요.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예언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이게 전개와 자개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전자기파가 존재할 거야. 우리가 관찰은 못했지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예측된 이후에, 예견된 이후에 몇 년 지나서 바로 실제로 전자기파가 관측되고 여러분들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기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 일어나죠. 맥스웰 이퀘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스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발견된 전자기파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 시간의 기준은 빛의 속도다 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게 된 부분이 결국엔 전자기파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존경하면 맥스웰 사진을 자기 연구실에다 항상 두고 이렇게 보겠어요. 제 연구실에는 아직 사진이 없는데 누구 사진을 맥스웰과 제 그 학생들 사진을 보니까 그런 맥스웰 사진을 걸어놓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연구실에.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맥스웰이 그러면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 만들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맥스웰이 한 게 뭐냐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볼 건데요. 사실은 맥스웰 이퀘이션은 하나하나 보면 실험한 사람들, 관찰한 사람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그렇죠? 암페어 법칙,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죠? 네, 페러데이가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그런 관찰된 결과들을 맥스웰이 한 것은 주로 이거였어요. 그것을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벡터 필드에 대한 미분 공식, 적분 공식으로 그것들을 놓고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아주 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의 한 가지 퍼즐,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거의 다 봤고요.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일반적인 스태틱하지 않은 경우에 다 봤고요. 마지막 한 가지 퍼즐, 맥스웰이 발견한, 정말로 왜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지 결정적인 그 방정식을 볼 겁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정말 칭송에 맞지 않던, 그렇죠? 정말 존경하고 가장 놀랍게 생각한 결과라고 여기는 맥스웰 이퀘이션, 그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맥스웰이 존경한, 아인슈타인이 존경한 맥스웰의 이 이퀘이션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이걸 공부했다면 할 수 있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퀘이션을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가 타임 베링 상황에서 유도하는 과정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타임 베링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유도를 할 텐데요. 이전에 우리가 관찰했던 스태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스태틱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자속 밀도의 발산을 만들어내는 거는 로 V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속 밀도의 발산은 0이었고요. 요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변화된 스태틱한 상황에서 변화된 결과가 뭐였죠? 원래는 일렉트릭 필드를 회전하게 만드는 원천은 없었는데, 그렇죠?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얘가 첫 번째 이제 변화는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 변하는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얘가 어떻게 변했어요? 패러데이의 실험에 의해서, 그렇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위대한 패러데이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결과가 일렉트릭 필드는 회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계 소스에 의해서 회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 밀도의 변화량만큼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시변자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계를 우리가 줄여서 시변자계, 타임 베링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변자계는 회전하는 방향도 있지만 회전하는 전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태틱한 경우랑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이거를 맥스웰이 관찰합니다. 맥스웰은 패러데이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고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한 결과를 매우 놀랍게 바라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건 뭐죠?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방정식이 있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타임 베링 필드에서 변하는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뭐 했죠? 자계의 회전하는 값은 전류밀도. 여기 있었죠. 이렇게 원래 스태틱한 경우에는 각각 전계와 자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죠. 전계는 전계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두 개, 자계는 자계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러데이가 새롭게 관찰을 해서 실험 결과를 우리가 수식으로 봤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 밀도가
자속 밀도가 전개와 자속 밀도, 자개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기하고 자석학은 별개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석의 시간당 변화율, 자석을 움직였더니 전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성들을 만들어냈어요.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하는 값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맥스웰이 이 수식들을 잘 관찰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스태틱한 경우에 서로 대칭, 얘 대칭, 얘 대칭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사실은 얘였대요.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죠? 스태틱한 경우도 역시 만족한다 그랬죠, 얘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개에 의해서 자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 밀도가 전개를 회전시켰으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 밀도는 자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겠죠. 여러분들 봐도 그렇죠? 그냥 대칭적이니까 찍어도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바뀔 것 같죠. 그죠? 얘가 어떤 형식으로든 전속 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죠. 맞습니까? 네. 이런 관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이 주어진 스태틱한 경우에 주어진 전류 밀도가 존재할 때 자개의 회전이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타임 베링한 상황을 가정했어요.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 자체로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연속방정식이라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연속방정식. 연속방정식은 잘 알려진 그냥 물리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인데요. 연속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전류밀도, 여기 전류밀도가 들어가니까 전류밀도의 발산값은 마이너스 dt분의 d 로우 v, 전하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의 반대 방향이에요.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0이 아닐 경우에도,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물리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얘가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여러분들 한 점에서 전하밀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밀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전하밀도 로우 V가 있습니다. 시간당 전하밀도가 dt분의 d 로우 V가 음이란 얘기는 뭐죠? 시간에 따라서 dt분의 d 로우 V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죠? 시간에 따라서 로우 V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전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 로우 V가 음의 값이 하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이 지점에 마이너스 전하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음이니까 이 전체는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산하는 값은, 전류의 발산값은 양의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dt분의 d 로우 v 값은 양의 값이니까 이 지점에서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 밀도는 정확하게 뭐하고 똑같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죠. 이게 전류 밀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 지점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 밀도의 순수한 양을 갖다 한 점에서 봤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발산값이라고 하죠. 다시 얘기해서 발산값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전류 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의 마이너스 값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관계죠.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 밀도가 그 한 지점에서 없어지거나, 전자가 없어지거나 밖으로 없어지거나 들어오면 전자가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뿅 밖에서 들어온 거죠. 시간당 변했다는 얘기는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물리 법칙이죠. 그죠? 전자 보전의 법칙이죠. 그렇죠? 전하 보전의 법칙입니다. 이 전하가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지, 여기서 마이너스 전하가 더 커졌다.
전하량에서 마이너스 값이 커졌다. 그 얘기는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지 이거 없어진 게 아니죠. 물론 플러스 전하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전하량이 변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내부에 있던 것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 있던 것들이 내부로 들어온 것이죠. 그랬을 때 전류 밀도의 발산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만족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하의 시간당 변화율이 0이 아닌 경우,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플러스 전하가 나가거나 들어온 경우에 항상 전류 밀도의 발산값은 0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전류 밀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런 변하는 상황이죠. 그럼 변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과 여기서 주어지는 연속 방정식 이렇게 주어지는 얘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얘도 물리법칙이고요. 얘도 물리법칙이면 둘 다 모순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맥스웰이 얘를 다시 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둘 다 동일하게 뭐가 존재하죠? 이해되시죠? 연속 방정식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스태틱한 경우와 비교를 해보니까 전류 밀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전류 밀도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전류 밀도,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를 양변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발산을 취해주면 미분을 취해주면 그러면 얘랑 동일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맥스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어떻게 했냐면 맥스웰 방정식 저기서 주어지는 컬에 대한 저 맥스웰 방정식의 양변에 뭘 취해줘요? 네, 다이버전스를 취해줍니다. 발산을 취해줍니다. 발산을 취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됐고 여기는 컬에다가 발산 이렇게 취해졌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컬의 다이버전스, 즉 회전값의 어떤 벡터 필드의 회전값의 발산은 그런데 여기 좌변을 보니까 어떤 임의의 A 벡터 필드의 컬의 발산은 항상 0이라는 거예요. 회전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산을 취하면 항상 0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A라는 벡터를 X, Y, Z 축 위에 어떤 벡터라고 놓으면 AX, X 뭐 이렇게 되겠죠. AY, Y 그 다음에 AZ, Z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의 컬을 취하고요. 그 다음 다이버전스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는 각각 dx분의 d 각각의 x좌표에 대해서 x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취하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죠. 해보면 실제로 0이 나오는 거 항상 0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세요. 항상 얘가 0이에요. 어떤 벡터든지 간에. 당연히 H는 물리계에서 존재하는 자개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벡터 필드지만 아무튼 수학적으로 요거는 수학적으로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수학적으로 항상 0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수학적인 결과예요. 수학적으로 벡터 필드는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결과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가 H 얘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란 얘기고요. 그게 뭐랑 똑같다는 얘기죠? 전류 밀도의 발산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류 밀도의 발산은 뭐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물리법칙에 의해서, 이건 물리법칙이죠.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항상 전류 밀도의 발산값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량의 변화에 의해서 그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밀도의 발산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뭐예요? 얘는 지금 0이 아닌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는 거죠. 0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 보자는 거죠. dt분의 d로 v 값은 0이 아닌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면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고 두 개는 같고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죠. 둘이 같은 경우는 언제만 같아요?
dt분의 d 로 v 값이 0이 되는 상황, 그죠? 즉 얘는 스테디한 상황, 즉 dt분의 d 로 v 값이 0이 되는 상황에서만 만족하겠죠. 모순이 생기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dt분의 d 로 v 값이 0일 때는 뭐예요? 스태틱한 경우죠. 스태틱한 경우에는 얘 둘 다 맞아요. 맞는데 0이 아닐 때는 얘가 틀렸든지 얘가 틀렸든지 라는 얘기죠. 0이 아닐 때는 요게 틀렸든지 아니면 요거, 즉 요게 틀렸든지. 맥스웰은 이제 생각을 해봤겠죠. 뭐가 틀렸겠어요? 얘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틀렸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뭐가 틀렸겠어요? 봐요. 얘도 이렇게 변환인데 타임 베링 상황에서 얘도 뭔가 변하겠지. 벌써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얘를 보정을 해줘야겠구나. 얘랑 그냥 같다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전에도 얘랑 그냥 같다라고 했는데 보정이 됐잖아요. 아, 얘도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는 보정이 돼야겠구나. 맥스웰이 저걸 보고 힌트를 얻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보면 너무 자명할 것 같죠, 그죠? 그랬을 것 같죠? 그래서 맥스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dt분의 d로 v 값이 0이 아닌 뭐인 타임 베링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를 위해서 요거를 보정해 줍니다. 어떻게 보정해 주면 뭐를 보정해 주면 얘가 동일하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를 0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0이 되도록 그만큼만 보정해 주면 되잖아요. 얘가 J, 이 두 개가 같은 거였죠. 원래는 여기서는. 그렇죠? 얘만 떼면 얘 두 개가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뭘 보정해주면 얘가 0이 나올까요? 얘가 0이 나오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는 항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항상 참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얼마만큼 보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랑 같으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에 dt분의 d로 v 이렇게 요 연속방정식에서의 시간당 변화는 전하 밀도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면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두 개가 같은 거였으니까 요거는 0이 되겠죠, 항상. 얘는 이 값이 0이 아닐 때도 항상 0이 됩니다. 맞죠? 이해되나요? 다시 얘기해서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아야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 모순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속 방정식과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걸 잘 관찰하고 이거 되게 신기한데 얘도 변했으면 혹시 얘도 변하는 거 아니야?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 근데 연속 방정식이랑 비교했더니 요만큼이 딱 틀리네. 그럼 요걸 이렇게 보정해주면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 타임 베링한 상황이 아니면 상관없죠. 얘가 어차피 없으니까. 그럴 땐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렇게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는 요것만 보정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맥스웰이.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원래 요 수식처럼 정리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대련산자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변경해 준 겁니다. 이걸 위해서 아래처럼 변경. 수정해줬죠. 맥스웰 이퀘이션을 수정해주고요. 얘를 수정해줬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얘랑 같다를 놓고 결과적으로 연속 방정식에서의 차이만큼 이 수식을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이제 원래 맥스웰 이퀘이션처럼 변경을 해준 거죠.
변형을 해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줘야 되죠? 얘 대련산자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얘는 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전하밀도가 존재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전하밀도가 있는 곳에서 뭐가 발생하죠? 전성밀도가 발산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죠? 전성밀도, 전하밀도는 전성밀도의 발산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뭐죠? 시간에 대한 미분과 얘는 공간에 대한 미분이죠.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련산자 내적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전류밀도에다가 플러스 얘는 뭐예요? dt분의 d 전속밀도. 얘는 뭐예요? 전속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좌변, 우변에서 대련산자 내적, 즉 발산값을 양쪽에서 발산 미분을 각각 떼주면 내부 발산값이 같으면 그 내부의 값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떼주면 결과적으로 H의 회전값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전류밀도에다가 원래 전류밀도만 있었는데 타임 스태틱한 경우에는 타임 베링인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밀도가 역시 자개를 회전시킨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 새로운 전류밀도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값을 우리가 변이전류밀도란 말을 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변이전류밀도, 얘를 JD라고 표현하고요. 변이전류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류밀도의 역할을 하는 변이전류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바꾼다는 얘기죠. 자리를 바꾸는 current density라고 얘기합니다. 맥스웰이 이 방정식을 찾아내고 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새로운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태틱한 경우가 있었고요. 타임 베링한 상황이 있었는데 요 네 가지가 있었죠. 총 네 가지 이 방정식에서 결국에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뭐죠?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밀도. 자속밀도가 원래는 0이었는데 그 값이 뭘로 바뀌었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밀도가 원래 0일 때가 아닌 상황에서 전개가 회전하는 값이라고 해서 바뀌었죠. 두 번째는 뭐죠? 원래는 전류밀도만이 자개를 회전한다고 했는데요. 전류밀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밀도가 자개를 회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맥스웰이 최종적으로 찾아낸 이 네 개의 방정식 중에서의 이 변이전류밀도를 포함하는 맥스웰 이퀘이션은 실험적으로 관찰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예요? 이 수식의 관계에서부터 추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시변 전개는 전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류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우 즉 뭐예요? 전류밀도 J가 0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완성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순서 컬에 대한 수식을 먼저 써보죠. 마이너스 dt분의 dv,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밀도가 전개를 회전시키고요. 자개를 회전시키는 것은 전류밀도가 없더라도 전류밀도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밀도, 얘는 이제 플러스예요.
그렇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전속 밀도를 발산하는 거는 전하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는 여전히 발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맥스웰이 이렇게 수식적으로 맥스웰이 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수식은 누가 발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패러데이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전기의 원리가 관찰되고 그걸 수식으로 적은 거죠. 그 다음 이건 누가 발견해요? 이거는 가우스가 발견했죠.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죠? 어떤 전하가 있을 때 닫힌 면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속 밀도를 다 측정했죠. 측정했더니 다 합한 게 이 안에 전하량하고 똑같더라. 그 의미죠. 발산한다. 얘는 뭐예요? 자석이 끊어지지 않는다. 자속 밀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고립된 자아가 없다는 거에서 관찰된 결과죠.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암페어 법칙이었죠.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변형합니다. 전류 밀도뿐만 아니라 변이 전류 밀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 밀도가 자개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에는 전개와 자개가 서로 연관성이 없었죠.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스태틱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개가 전개를 만들고요. 그럼 전개가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바뀌겠죠?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개가 생겨날 거고요. 그건 또 뭘 만들어요? 자개를 만들어냅니다. 자개가 뭐예요? 자속 밀도죠. 자개가 결국엔 또 자속 밀도를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만들고요. 전개를 만들고요. 전개는 자개를 만들고요. 자개는 전개를 만들고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개와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이 수식에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맥스웰이 한 건 뭐예요? 기존에 많은 과학자들이, 선배 과학자들이 했던 거를 수학적으로 정리했어요. 이 수학적인 툴이 보통 툴은 아니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맥스웰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맥스웰의 그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서 컬과 다이버전스라는 벡터 필드 수식으로 그 우주의 그런 원리들을 관찰한 결과들을 수식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얘도 혹시 그리고 다른 수식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것만 보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하나 튀어났어요. 이놈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요거를 마지막에 활용 점점을 딱 해준 거죠. 맥스웰.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맥스웰이 다 밝혀낸 게 아니죠. 맥스웰은 요것만 한 거예요. 마지막 점만 딱 찍었습니다. 물론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찾기 위한 수식을 전개해서 비교하고 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게 정말 그럼 맞나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반도체,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쓰는 모든 전자기기는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들, 현대물리, 양자역학,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전자기학 맥스웰 이퀘이션 4가지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정말 획기적인 결과예요.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 비교해서 요 한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계에서 우주에서의 원리를 이런 수식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정말 대칭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아름다운 결과에서 하나 변화가 관측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뭘 생각했죠? 얘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으면 이 결과도 정말 뭔가 아름답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이 결과들을 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 수학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전자기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건 좀 길어졌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맥스웰 이퀘이션 미분형까지 요거 구했죠. 미분형으로 구한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적분형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걸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본 거죠. 맥스웰이 저걸 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전자기파를 예언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실제로 전개와 자개가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동 형식으로 나타내는 그 전자기파 결과를 우리가 미분방정식이죠. 얘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그 결과를 뽑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기대하시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